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 코스피 오늘 연중 최저가, 연중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밑으로 땅굴을 좀 파고 있습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물론 걱정이 되죠. 하락이 보이고 불확실성이 시장에 껴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과제이자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물론 우려감들이 아직 가득 껴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 우려감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데이터가 물론 우리가 의학 전문가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의 어떤 악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낫다라는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각 국가별로 선언을 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감안하고도 이거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죠? 경기가 더 이상 침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백신 접종을 갖다가 계속 맞아라 하면서 이렇게까지 시장을 좀 끌고 왔는데,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또 다른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감을 통해서 큰 하락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코로나 1차 팬데믹만큼의 대세적인 대폭락까지 만들기에는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지금 우려감이 결국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현실이 되면 대폭락이 되겠죠. 하지만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반등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우려감이 현실이 될 것이냐, 우려감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려감이 해소가 되든 우려감이 현실이 돼서 대폭락이 나오고 다시 돌리든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죠? 그 다음 반등장을 기다린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저는 물론 지금 플랫폼이나 비제조 산업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지만 이쪽으로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잖아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각 12시 42분입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야, 시장 참 진짜 너무합니다. 정말 많이 빼고 있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하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1.2%대 코스피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1%대 이상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얼마나 더 치고 올릴지는 마감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외 증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항생은 1.1%대 빠지고 있고, 상해도 찍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 니케이도 1%대 이상 상승해서 조금 하락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글로벌 선물지수 살펴보시면요, 프랑스나 독일,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빅스 지수가 0.5%대 상승은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3대 지수 포함해서 러셀 2000까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약간의 상승 폭을 좀 나타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더 과하게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은 더 타이트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영상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대 상승,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은 하고 있죠. 오늘 수급을 좀 놓고 보시면 메릴린치, JP모간 매도세, 단기적인 거래원들이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특별한 수급 동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0.28%대 거의 보합권의 한 호가 차이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와의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들, 이익 모멘텀의 차별화다. 근데 이 이익 모멘텀의 차별화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고, 반도체 중심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줘야 코스피도 반등이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매출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익이 좀 꺾였다.
그죠? 이거는 완벽하게 시장이 부러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제가 새벽 방송 보는 데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엄청나게 좋은 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해서 일찍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파헤치고 막 후비고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요, 몇 프로가 빠지든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홀딩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또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빨간불을 상승 시세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 원익 IPS 같은 종목도 1.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우리 VIP원님들 메인 종목 코리아 서키트 정말 강합니다. 13,500원 뭐 깊어봐야 15,000원 요 정도 선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최근에 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종목이 이렇게 굳건히 지켜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딘가에는 좀 보고서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들이 빠지면서 좀 힘든 상황일지언정 메인 종목은 굳건히 이렇게 7, 80%대 수익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진짜 효자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답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이 계속 어두웠어요.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익이 좀 둔화될 것이다. 매출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슬슬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100% 가격에 대한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4분기부터 계속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디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은 내년 한 2분기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이냐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주가는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잡고 2분기까지 하락을 종지부를 찍으면 연말부터 오히려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 때 하락을 상반기 내내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들의 하락 때문에 우려가 돼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연말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안 좋을 것에 대해서는 미리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에 대해서도 통상 6개월부터 선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낸드, 뭐 디램, 각각 뭐 메모리 가격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하락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얼마만큼의 반등의 가능성을 좀 시장에 노출이 되어 주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가격, 우리 이제 주가, 이 주식의 가격들도 종목들의 시세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이제 슬슬 맞이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가격의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 내년에 대한 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도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추정치를 조금씩 계속해서 좀 디테일한 조율은 좀 하고 있어요. 조금씩 계속해서 조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 전망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죠. 하이닉스가 낸드 시장 점유율이 2022년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 정도를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하면 6%가 추가적으로 더 더해져서 20% 정도로 좀 꼽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글로벌 2위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인텔은 또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에다가 상대적으로도 강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는 아주 이 구조적인 개편, 그다음에 구조적인 강화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모멘텀도 계속해서 좀 갖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승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또 차입금으로 이 낸드 사업부 인수하는 거에 대한 비용도 마련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인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좀 잘 수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것은 또한 글로벌 시장을 조금 타겟 삼아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해서 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참고를 해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잖아요.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확산세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다시금 셧다운이 일어나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 셧다운이라는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셧다운을 했을 때 단순하게 이동에 대한 통제인지
정말로 공장들까지 다 셧다운을 시켜버려서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 그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물론 맞아요. 정말 이동 간의 어떤 그런 셧다운을 통해서 기업들의 매출이 좀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정말 공장들까지 셧다운을 입어가지고 생산도 차질을 빚어서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재무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셧다운이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신도 100일 내로도 빠르게 또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번에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는 또 효과가 더욱 있다,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지금 사람들도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백신을 또 목숨 걸고 맞았더니 6개월밖에 효율이 안 돼가지고 또 맞아야 된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때려 맞아, 뭐 금리를 올렸더니 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 빚은 산더미지, 부동산 자산 가격부터 해서 거품 잔뜩이지, 이거는 진짜 아주 꼬일 대로 꼬였어요. 차라리 한 방 확 시원하게 터쳐버리든지, 뭔가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이 꼬일 대로 제대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터지긴 터지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이 변곡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내비추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은 잠시나마 딜레이를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인상은 안 했으니까. 근데 일부 신흥국들은 지금 미국이 올리기 전에 이미 금리를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단순하게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 1차 팬데믹만큼의 대폭락, 대세적인 하락, 요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1, 2주 정도는 지켜봐야 어떠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간 내에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거래가 쏠린 쪽으로 하면 되는데, 하루에도 이 수급 균형이 너무나 불규칙적이에요. 잠깐 반도체며 2차 전지며 다 같이 올랐다가 슬금슬금 빼면서 어디로 넘어가? 또 진단키트로 슬금슬금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나 빠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거 쫓기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 폭을 좀 넓게 잡고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저는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메인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냥 매수하거나 분할 매수하면 돼요. 1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7, 8% 빠졌다, 2차 매수하시고 거기서 또 7, 8% 빠졌다, 진짜 한 3차, 4차까지 매수할 생각으로 소량씩 나누어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종목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만 딱 추려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지거나 내년에도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지금 분할로 담아 두시면 됩니다. 괜히 쫄아가지고 이렇게 두려워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기존에 빠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이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만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오늘은 제가 좀 세미나가 있어서 외부 일정을 좀 잠시 다녀와야 되는데, 저녁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종목 상담 자체는 그러니까 종목 상담적으로 나는 얼마 단가의 비중을 얼마 실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 종목 어떻게 했느냐, 요 정도 선상, 앞으로 이쪽 산업은 어떻게 했느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느냐, 단가 언급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좀 하나씩 보면서 댓글에다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힘들고 어디 기댈 데가 없어 보이시는데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어드리고자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좀 그런 꽉 막힌 정말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신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단가나 비중 언급은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고, 종목 이름만 아니면 산업이나 그렇죠, 그런 것만, 종목명, 산업군들 이런 것만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만 한 번씩 궁금하신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겨주실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좀 최대한 댓글을 좀 남겨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코스피가 물론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해서 속상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락이 깊고 골이 깊을수록 오름세는 더
가파르고 더 멋진 풍경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길이 좀 힘들고 숨차고 지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값진 정상에서의 그런 어떤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